9화에서는 넥스트 CEO가 해임되면서 새로운 CEO를 찾는 작업이 시작되었는데요. 넥스트의 서치폼 두 곳을 추천한 사람이 바로 우 회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8화에서는 우 회장과 지윤이 극한 대립을 보였는데요. 그런 상황으로 보아 우 회장이 지윤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죠. 그런데 피플즈를 넥스트에 추천했다는 것 자체가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후보자에 대해 넥스트에서 제시한 조건은 단 한 가지였는데요. 넥스트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로 추천된 서치폼에는 자신들의 전담 서치폼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중대 선언까지 하죠. 그런 것으로 보아 넥스트 입장에서도 회사에 사활이 걸린 만큼 이번 후보자 추천건은 중요해 보입니다. 지윤 입장에서도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단순한 실력만으로 이기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우 회장과 넥스트 회장이 아주 가까운 사이인 듯 보이기 때문이죠. 우 회장 사무실로 찾아온 넥스트 회장에게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하는데요. 넥스트 회장은 회장님 덕분에 넥스트 서치폼 선정도 수월하게 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죠. 만나보니 어떠냐는 우 회장 질문에 밀고 싶은 회사가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러나 그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실력대로 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가 보인 표정에는 의미심장함이 묻어 있습니다. 아마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꿍꿍이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어진 장면에서 우 회장의 계략을 알 수 있는데요.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김혜진을 앞세워 그의 후보자가 될 수 있게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김혜진은 넥스트 회장과의 자리를 마련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런 자리를 마련한 혜진에 불쾌감을 내비칩니다. 중요한 후보자 추천을 앞두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 자신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하죠. 게다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아무거나 먹으면 탈이 날 수 있다는 말까지 합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혜진인데요. 회장님에 관해 신중한 성격 등 모든 스타일을 다 분석했다는 그이죠. 하지만 단 한 가지 회장님이 원하는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놓고 후보자 리스트를 제시하는데요. 주주들 마음에 드는 CEO도 좋지만 이사들 마음에 드는 CEO면 더 좋지 않겠냐는 것이죠. 불쾌한 마음에 자리를 이석하려는 넥스트 회장에게 결국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데요. 즉, 이건 자신 뜻이 아니라 우 회장의 뜻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친 것이죠. 혜진은 넥스트 회장에게 우 회장과 오랜 투자 파트너라고 들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이석진 본부장이 어떻게 국민투자공사 본부장이 될 수 있었는지 아냐며 그를 압박하죠. 그리고 우 회장이 자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라는 혜진인데요. 결국 혜진은 우 회장의 충성스런 개였고 우 회장은 탐욕으로 가득한 혜진의 그런 욕망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가 투자하는 회사 대부분이 이렇게 불법적이고 비리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자리에 다시 앉게 되는 넥스트 회장인데요. 뜻을 같이 하는 이사들 표를 모아달라는 혜진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 회장이 무서워 넥스트의 명운이 걸린 후보자 선정에서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려가게 될까요? 혜진이 말했다시피 그는 신중하고 소신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록 우 회장과 투자 파트너이기는 하지만 결은 달라 보이죠. 어쩌면 겉으로는 혜진 손을 들어주는 척하다가 중요한 상황에서 피플즈를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 회장은 이번 넥스트 후보자 건으로 피플즈 대표이사를 해임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정훈과 대화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우 회장은 정훈에게 조만간 거취 발표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게다가 피플즈에 정훈을 보낸 건 투자였다고 말하죠. 이어서 지윤이 며느리가 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투자를 거둬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지윤을 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정훈을 앉히겠다는 의중으로 보이죠. 그러나 정훈 또한 이에 지지 않는데요. 형은 아버지 뜻대로 했지만 자신은 뜻대로 하지 않을 거라며 우 회장과 강하게 대립할 것을 암시하죠. 예고편에서는 커리어웨이에 입사한 고정남이 김영수 과장을 만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는 넥스트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빼내려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지윤이 이 정도 대비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커리어웨이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들이죠. 어쩌면 거짓 정보를 흘림으로써 그들을 위기로 몰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혜진은 능력은 안 되니 그 정보를 토대로 후보자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 말이죠. 어쩌면 혜진은 개망신당하며 끝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윤은 이것으로 대표이사 해임이라는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9화에서는 지윤과 은호의 달달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별이와 신상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너무나 잘 지내는 지윤은 보는 시청자들도 흐뭇하게 만들었죠. 세 사람이 예쁜 핀을 함께 꽂고 사진을 찍는 장면은 정말 행복한 가족으로 보였습니다. 미애는 지윤이 은호와 사귀는 것을 반대했었는데요. 너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지윤이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랬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미애의 걱정을 싹 없애주는 9화였습니다. 강석의 책방에서 은호의 질투심은 폭발했는데요. 너무나도 멋진 인테리어 사업가와 지윤이 함께하자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마음을 알고 있는 지윤은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책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책방을 함께 나서는 모습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는데요. 이 모습을 본 미애는 지윤이 행복해 보이고 너무 보기 좋다며 안심하는 표정이죠. 하지만 9화 엔딩 장면은 모두를 너무나 마음 아프게 했는데요. 이제야 행복하나 했는데 또 다른 갈등이 지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윤 잘못도 은호 잘못도 아니기에 더 마음 아픈 것이죠. 은호는 오랫동안 자신을 살려준 사람을 찾아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부동산 사장님으로 인해 누구인지 알게 되며 큰 충격을 받았죠. 그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지윤이었던 것입니다. 은호는 미애를 통해 그가 어떠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모두 듣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가 없던 지윤은 아버지가 사망하자 졸지에 고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어린 지윤은 서로가 맞지 않으려 하면서 서러움을 당해야 했었죠. 그런데 더 얄미운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지윤이 대표이사가 되며 성공하자 서로가 자신이 키웠다며 공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를 찾아와 돈을 뜯어갔던 것이죠. 지윤 입장에서는 정말 인간에 대한 환멸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은호는 지윤 아버지를 찾아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은호는 지윤과 헤어질 마음이 1도 없는 듯 보입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아버지에게 지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하죠. 은호는 지윤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지윤 집을 찾은 은호는 삭막한 공간에서 외로웠을 지윤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호는 아버지가 구해준 아이가 자신이었다고 조심스레 말하는데요. 갑작스런 은호 발언에 충격받은 지윤이죠. 지윤은 앞으로 은호 얼굴을 어떻게 보냐며 쓰러지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필요했지만 은호 고백이 지윤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지윤은 아버지를 한 번도 찾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납골당을 찾은 지윤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래 걸렸다고 말합니다. 지윤은 은호를 통해 아버지가 헛되이 가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듯 보이는데요. 은호에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진심을 말하는 지윤이죠. 이렇게 상처와 아픔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며 지윤에게 은호는 하나뿐인 내 편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윤 아버지는 평소에도 인품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게다가 타인을 위해 많은 선한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에 많은 이들이 마음 아파했던 것으로 보이죠. 지윤 아버지는 아파트에 불이 나자 자신도 모르게 몸이 자동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생기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은호는 분명 혼자 집에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다급하게 탈출하는 것을 은호가 목격했었는데요. 그렇다는 건 누군가 은호 집 현관문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들어 있던 은호가 정신이 드는 순간 책장이 쓰러지며 방문을 가로막았는데요. 은호가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문을 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런데 책장 상태로 보아 불에 타 쓰러질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누군가 일부러 책장을 넘어뜨려 은호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은 걸까요? 화재는 심해지고 결국 자력으로 탈출하지 못한 은호는 현관에 쓰러지게 되는데요. 뒤늦게 은호를 발견한 지훈 아버지에 의해 구조되어 살아남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훈 아버지는 폭발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재 현장에서 은호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액자를 보여줬는데요. 액자 속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아마도 은호와 아버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액자를 클로즈업해서 계속 보여준다는 것은 화재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죠. 은호가 지훈 아버지를 찾는 과정에서도 부동산 사장님이 등장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의인을 찾는다고 하면 그에 대한 기록을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찾는 쪽이 더 일반적이지 않나 싶죠. 어쩌면 이것이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고의적인 방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이 등장한 것을 보면 아파트 재개발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은호 아버지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대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다른 집들은 다 찬성하는데 은호 아버지만 유독 반대를 했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재개발을 하려는 업자 쪽에서 그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 속의 등장인물들은 항상 연결되어 있죠. 어쩌면 은호 아버지를 죽이려 한 자가 우 회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는 서치폼뿐 아니라 많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 투자처가 재개발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